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74회 경찰의 날입니다. 네. 모레 23일까지 세계 30개국 치안 총수들이 참석하는 2019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가 어제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스마트 경찰 활동과 또 한국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다는 건 한국 경찰이 치안 한류 덕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이어서 한국 경찰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필리핀에서는 한국형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필리핀 전역을 누비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는 한국형 설비를 갖춘 과학 수사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미부터 아프리카까지 한국의 치안 전문가를 파견해달라는 국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치안 환경이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번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K-컵, 한국 경찰의 힘이 더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서로 이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아침 하늘이 뿌였습니다. 이게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현재 세종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할 걸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0.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세종과 대전 23도, 공주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22도, 보령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0.5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공기가 탁한 날들이 많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예쁜 가을꽃을 떠올리면은 또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대전 도심 곳곳이 이 가을에 이 가을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유성구에서는 11월 3일까지 국화 전시회가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유림공원과 갑천공원, 또 온천공원에서요, 40여 종의 국화 5천만 송이가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그래요. 꽃으로 된 조형물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3대 하천 가을철 꽃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지에서 이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코스모스 하면 또 분홍빛, 또 하얀빛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노란빛의 황화 코스모스가 황금빛 물결로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밖에도 충남 태안에서도 가을꽃 전시회가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산과 들 도심에서 그리고 우리 집 앞 화단에서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올가을 이 가을꽃을 만끽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산과 들 도심에서 활짝 아름다운 가을꽃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을꽃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 생활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상아 리포터는 요즘에 뭐 가을꽃 좀 이렇게 보고 다녀요? 많이 보고 다니죠. 예. 일단 방송국에 오면서 갑천변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 많이 봤고요. 네. 또 마을 탐구하면서 곳곳에 마을에 피어있는 꽃들 참 구경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마을마다 피고 지는 꽃들, 나무들이 참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면도로 가면 유난히 소나무가 많고요. 예. 또 아산으로 가면 은행나무길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은행나무길 맞습니다. 멋집니다. 예. 네, 또 산에 잘 피는 이 식물이 있고요. 또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듯이 또 마을 탐구하실 때도 뭐 지형과 위치에 따라 그 자연 경관이 바뀔 때 정말 또 다른 매력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을에서는 또 아주 특별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냐면요. 우리나라 천연섬유를 대표하는 이 모시를 짜는 모시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 모시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바로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있는 동자북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곳. 서천 한산면 동자북 마을로 떠납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비가 들녘을 촉촉이 적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이 한산의 명물 모시 작업에 한창입니다. 여기 그 모시 맞죠? 모시. 예, 모시. 지금 제 눈앞에 있어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이 한산 모시는 껍질을 벗긴 모시를 물에 적시고 말리기를 여러 번 한 다음 한 올 한 올 쬐서 실을 만드는데요. 얼마나 가늘게 있느냐에 따라 모시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옛날 어른들이나까지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배울라기도 안 된대요. 이게 짜는 것은 오는데 이거를 못 온대요.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온 한산 모시는 섬세하고 그 품질이 우수해 모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이게 좋은 모시가 되고 똑같아 이렇게. 굵고 크고 작고 오면은 칭아가 지니까 배기 싫어 옷이. 그런 게 이제 똑같이 하려는 게 가진 정성이 들이죠. 오랜 노하우로 최고의 모시를 만드는 사람들. 그 곁에서 한산 모시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사이에 끼어서 사진도 찍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구경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오늘 여기 오셨어요? 저희가 삼기술 학교라고 이제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찾고 이런 모시 같은 것도 배우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준비하러 왔고 그래서 어디 살까 고민을 하던 중에 마을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어르신들도 좋고 이래서 이사를 왔어요. 마을 주민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저도 한번 모시 삶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아무리 입에 넣고 요리조리 돌려봐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갈라는 진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와 이제. 옆집 알잖아. 네. 내가 잘 가르쳐 주는 게. 진짜요? 우리 집에 와라. 옆집이고. 이게 금방 못 배워. 성상이 해덕가사 전리 동방비니라 억척스럽게 견뎌야만 했던 삶 속에 잠시 고단함을 잊게 해준 길쌈 노래. 어머니들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못이 이제 여기 짜면서 멜적이는 못이요. 이제 짤 때 그냥 또 마음이 막 거렸고 막 힘들 적에 그냥 모시를 이제 짜면서 그냥 흥흥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고수 없거나 꼬리 보시 꼬리 박달나무 설망친가 오미상금 강진꼬리 삼천리를 10번 간다.
어머니들의 노래소리를 뒤로하고 동자북 마을을 둘러보던 중 커다란 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오, 진짜 북이에요. 우와. 한국회장 우리 마을 북 참 좋지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마을에 진짜 복을 주는 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북을 19번을 치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었거든요. 33까지 이 북을 계속 19번 쳤더니 드디어 34세 결혼을 했어요. 한구다님도 미혼이세요? 네. 그럼 한번 북을 19번 치세요. 그럼 곧 결혼하실 것 같은데요. 곧 결혼은 아니더라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19번 북을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동자북 마을엔 19명의 동저들이 싸우다 전사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19번 다 치니까 왠지 기분이 좋은걸요? 무슨 소원 빌었는데요? 소원은 비밀이죠. 빌은 소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좋은 데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동자북 마을은 2011년 7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고풍스러운 한옥을 지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와, 창문 여니까 굉장히 멋진데요? 마음이 후련하지요? 네. 여기 오셔갖고 주무시는 분들이 아침에 와보면 너무 공기도 맑고 그래서 잠을 푹 잘 주무셨다고 대부분 다 말씀하시고 가세요. 우와, 저도 기회만 된다면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싶어요.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죠? 어디지? 저 일단 이 고소한 냄새를 찾으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언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고소한 향기의 정체는 바로 요 밥? 어머, 밥이다. 드셔보실래요? 네네. 저 먹어볼게요. 어떠셔요? 아니 어머니 예. 밥이 설익었어요. 다시 하셔야겠는데? 이게 설익은 게 아니고요 소고기 비리기 위해서 지금 밑술하기 위해서 맵쌀을 지금 ጨ는 거예요. 그 맛있는 소금찜 만드시는 거구나. 예. 동자북 마을에 가면 한산모시 배틀 체험과 함께 소곡주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르고 수르고 하업이 잘 동창을 해서 이놈 잘 사가서 돼야 맛이 좋지 그러지 않으면 술이 맛이 없어요. 손맛 이거 하는 재주 따로 있어요. 맛이. 물도 똑같이 붓는 것 같아도 이 물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틀리고 술은 잘 뗐다 해도 맛이 틀린 거예요. 한산모시와 함께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온 한산 소곡주. 밑술과 덧술을 섞어 100일간의 발효기간을 거치면 맛과 향이 깊은 우리의 전통 명주 소곡주가 완성됩니다. 갖은 정성으로 빚은 술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맞아요. 제가 한산 소곡주 맛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요 맛 때문이었거든요. 술 맛이 얼마나 좋으면 안진뱅이 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달다. 좀 더 마셔봐야겠어요. 자꾸 끌어당기는데요? 예, 그래서 한산 소고기는 맛이 있어서 먹다 보면 그래서 못 일어난대요. 비도 오는데 저 마을 탐구 그만하고 파전 부쳐가지고 이거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함께 그럼 묻혀서 한잔 하십시다요. 그럴까요? 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 비 오는 풍경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마을 귀촌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운치 있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네. 좋은데 구경시켜줄게. 차 한 잔 더 해요. 정말요? 좋죠. 기대된다. 어머, 창밖 풍경 좀 봐. 예뻐요? 네, 아름다워요. 비 오는 창밖을 풍경 삼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니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몇 해 전 둥지를 튼 귀촌인에게도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창밖을 딱 보고 있으면 고즈넉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내가 여기 온 것도 여기가 막 편안하게 이 마을이 여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고즈넉하고 할머니들이 엄마 같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인자하시고 해서 진짜 귀촌하길 잘했다 생각해요.
전통의 멋과 맛이 살아 숨쉬는 서천 동자북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60호거든요. 60호 중에 주민 57명 중에 아저씨들은 불과 20분 정도?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합해서. 그래서 우리 마을 조합 일도 그렇고 마을 일도 그렇고 여자들이 다 일을 다 해내요. 그래갖고 단합이 엄청 잘 되는 마을입니다. 여자로서 서로가 이제 어려운 점을 서로가 잘 이해를 해주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합심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한 80 먹으니까 먹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참 돈벌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여기 한옥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오셔서 그래도 일당 벌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 동네는 재밌겠어. 그래요. 우리 동네 같이 재밌는 데 없어요. 그러면서 오면 참 환경도 좋게 서로 거시기나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놨다고 그렇게 좋다고 칭찬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는 게 너무 아쉬워요. 조금 젊었을 때 이거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옥도 깔끔하게 잘 해놓고 밥도 해드리면 너무 맛있다고 잘 잡수고 우리도 또 그런 데에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맛있는 술이 익어가고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서천 동자북 마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서천 동자북 마을에서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남겨보세요. 네, 이 한산 모시하면은 섬세하고 단아하기로 참 유명하죠. 네. 자, 모시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가는지 밥 한 그릇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갈 정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늘 네. 이 한산 모시 이 삶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맞아요. 이 모시를 한 올 한 올 이로 세밀하게 삶고 째는 과정에서 그 머리카락보다 얇은 모시가 나왔거든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 그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 꼭 자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장상아 리포터가 두드린 그 동자북도 두드리면서 소원도 빌고 소곡주 체험도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요, 마침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산 소곡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소곡주 축제에서는요, 소곡주 맛도 볼 수 있고요. 소곡주 품평회, 소곡주 카페 열리고요. 안주 대첩, 그리고 또 이 전통주 교류전 등 다양한 체험들이 열린다고 하니까 올 가을 여행 한산 서천군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동자북 마을에서 푹도 쳐보시면 좋고요. 와, 네, 좋죠. 기대되네요. 예, 그래요. 이 서천군 한산면 하면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명소가 하나가 있죠. 바로 한국의 4대 갈대밭으로 꼽히는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자북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신성리 갈대밭까지 거쳐 온다면 이렇게 한산면의 아름다운 가을을 네. 우리가 더욱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 마음속으로 동자북을 네. 한번 쳐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자 장성희 리포터가 계속해서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죠. 네,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당첨돼서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오늘 10월 21일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의 수사, 용의자의 체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1번 경찰서, 2번 소방서,
3번 군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네. 예, 그 K-팝에 이어서 네, 맞습니다. K-컵이 예, 그럼요.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컵이 예, 과연 무엇일까요? 예. 네, 이 칼이 무엇일까요? 음. 저희 조카는요. 이 차만 지나가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멋있다고. 장난감 좋아하죠? 네, 장난감 아. 좋아하는데 경찰서, 소방서, 군대 어디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경찰서죠. 이 경찰서는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경찰행정기관으로 일선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서 밤낮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감사한 마음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마을 탐구 생활에서 전해드렸던 전통주에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현존하는 전통주 가운데 그 역사가 매우 깊은 술로 누룩을 적게 사용해 빚은 술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진 술은 무엇일까요? 1번 동동주, 2번 도화주, 3번 소곡주. 어떤 걸까요? 네. 자, 앞서 장상아 리포터가 정말 네. 맛있다. 오, 맞습니다. 살짝 맛봤는데 정말 맛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정말 더 드셨다면은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네.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술이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데요. 이 축제가 또 이번 주에 열린다고 제가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누룩을 적게 사용해서 빚은 술인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소곡주입니다. 안진뱅이 술이라고 불리는 소곡주는 가장 대중적인 명성을 누렸던 토속주로 엷은 다망색을 띠고요. 은은한 향과 혀끝을 감아도는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한산 소곡주는 찹쌀로 빚어 맛이 순하고 부드러우며 뒤끝이 깨끗합니다. 네. 10월 25일부터 3일간 한산시장 일원에서 제5회 한산 소곡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500년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꼭 한번 가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OX 퀴즈죠. 이번에는 해외에서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국제 운전 면허증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3, 2, 1.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이 아니라 국제 네. 운전 면허증. 예. 네. 이게 유효 기간이 너무 길면 아무래도 예 밖에 나가서 운전 사고, 안전 네, 사고라도 나면 맞습니다. 어떨까 네. 예, 걱정이 먼저 되는데 국제 운전 면허증이니까 좀 빨리빨리 좀 네. 예, 이렇게 좀 갱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같은 예, 예,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짧으면 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년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16일부터 이 해외에서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 면허증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영문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출국하기 전에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숨은 뜻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 보여주세요. 2, 1. 일이 복잡하게 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뜻하는 갈등은 등나무와 이것의 합성어로 덩굴식물인 등나무와 이것이 같이 자랄 경우 서로 얽힌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더덕, 2번 칡, 3번 둥글레.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복잡하게 얽혀서 네.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단 이러잖아요. 네. 네. 바로 그냥 표현이 나옵니다. 네. 복잡하게 얽혀서 칙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의 보기를 보니까요. 더덕, 칡, 둥글레 중에 아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칡이죠. 이 갈등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자라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칡과 등나무는 무언가를 감으면서 위나 옆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갈등의 어원이 된다고도 하는데 갈등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부터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래요. 합시다. 이 치치거리지 말고요. 네, 그럼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직장인이 겪는 노이로제의 일종으로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장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번아웃 증후군, 2번 파랑새 증후군, 3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자, 어떤 걸까요? 네. 이 정답이 딱 생각나는 순간 네. 이문세 씨의 노래 가사가 팍 떠오르죠? 삐리삐리. 그렇죠. 삐리삐리삐리삐리. 예. 네. 자, 이문세 씨 그 노래 가사에 네. 번아웃이 들어갈까요? 파랑새가 들어갈까요? 그럴까? 스마일 마스크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정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파랑새 증후군이죠. 이 파랑새 증후군은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3928번님, 1480 그리고 6642번님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요. 아까 앞서 제가 네. 요즘에 가을꽃 많이 구경하고 다니냐고 네.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답이 네. 한번 보러 다닐 필요 있나요? 네.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마을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월요일 아침이라 참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을꽃 나 말고 네. 다른 가을꽃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을에 운동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집 앞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천변에서 이게 달리기 하는 네.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리기 운동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마라톤 대회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특별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1년 전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권 지호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를 미리 다녀왔다고 합니다. 광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2019년 10월 27일 제1회 무등산권 지호 마라톤을 함께 달리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무등산권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받은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자축하고 의미를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지오 마라톤이 열리는데요. 자, 저 박봉주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미리 뛰어보고 그 꿀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레디! 액션! 잠깐. 멈춰봐요. 함께 달리실래요? 누구세요? 우리는 러닝 크루? 하랑이에요. 네, 우리는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광주 러닝 플랫폼 하랑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네요. 예, 근데 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짜고짜 그냥 뛰어야 돼. 아니요, 자, 아니요, 20km 갑시다. 아니요, 잠깐만. 왜? 저희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달리기 전과 또 달리기 후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준비 운동. 그렇죠. 아무리 급하셔도 저희가 몸을 봅시다. 길이 멀어서 20.09km 달려야 되니까 다짜고짜 뛰려고 했는데 큰 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21km면 더더욱 몸을 잘 펴셔야 돼요. 저 오른쪽 팔을 쭉 당겨. 스트레칭을 하면서 온몸 구석구석 풀어줘야 부상도 방지하고 컨디션 좋게 잘 달릴 수 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늘려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별 5개입니다. 지오 마라톤은 모두 3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하프 코스. 무등산을 배경으로 21km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마라톤 출발지는 담양의 가사문학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지오 마라톤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출발! 오, 날씨 좋다. 고고고! MBC의 날고 뛰는 리포터 저 박지성과 뛰는데 진짜 일가견 있는 러닝 크루들이 뭉쳤습니다. 하나, 둘. 곧 소세원이다. 야, 소세원 왔다, 소세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소세원을 만났는데요. 소세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정원이죠. 맑고 시원한 계곡물은 여유를 선사하고요. 대숲은 싱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소세원 너무 예쁘죠? 야, 무등산권 코스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세원이 또 있구나. 그야말로 그림이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뛰다가 쉬니까 이 그림 같은 곳에서 쉬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달콤하죠. 네. 아니 근데 네. 좀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호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마라톤을 이렇게 뛰어줄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달리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 에세이를 보고 한 번은 꼭 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꼭 했죠. 그럼 어디 좀 뛰어봤어요? 저는 되게 오지 같은 독특한 데를 좋아해서 2014년도에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 횡단했었고요. 또 고비 사막도 다녀왔고 다양한 국내외 마라톤들 좀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마라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남녀노소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아이들 때 달릴 수 있고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다 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 같이 뛸 때 그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운동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라톤의 매력은 굉장히 다 다르지만 굉장히 다 좋다라는 점. 혹시 박지선 리포터님도 한번 뛰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회 같은 걸? 어머, 진짜. 있으세요? 제가 아예 없을 것 같이 느껴지죠. 물론 제가 엉덩이 무거워가지고 집에만 이렇게 붙어있을 것 같지만 저도 10km를 뛰어본 적이 있어요. 10km 요? 친구가 진짜 않잖아. 그죠? 박봉주 맞죠? 박봉주 인정?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 이분 울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제대로 뛰어야죠. 요 공기 얼마나 좋아, 무등산권. 진짜 여기 코스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뛰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짜 좋다. 황금 달력이 눈앞에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어디 급한 일 있어요? 뭐 이렇게 시계 물어봐? 아니요, 이거 그냥 시계 아니고 마라톤 시계예요. 마라톤 시계 잠깐! 뭐야? 장비예요? 이거 차시면 달리는 동안 페이스나 달리는 거리 같은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분들 장비빨이었네. 아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뭘 많이 갖춰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마라톤도 이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모든 스포츠는 장비가 필요하죠. 자외선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나 또 땀이 많이 나니까 그 헤어밴드, 그리고 장시간 러닝할 때 근육을 잡아주는 슬리브라는 거예요. 달리려면 쿠션이 좋은 자기한테 맞는 러닝화를 잘 찾아서 신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풀 세팅한 뒤 멋을 내고 달려야 운동 효과도 업. 여러분 선 장비 후 운동 잊지 마세요. 풍경 덕에 삽니다. 풍경 덕에 뛰어요. 나 이제 다리에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 잠깐만요. 여기 우리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좀 제발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요, 우리 제발 좀. 네. 제발 좀. 이제 조금 점점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나는 이렇게 지치는데 안 지쳐요? 저희는 많이 달리기도 했었고 또 각자의 그 꿀팁들이 좀 있거든요. 진짜요? 아니 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해야죠. 일단은 처음 뛰시는 분들이 많이 발을 디뎠을 때 탁탁 소리 내서 많이 뛰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가볍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이 사뿐사뿐 뛰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꿀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0km가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순간적으로 한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극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저는 트로트 마니아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엄지척 이러면서 혼자 노래 부르면서 달려요. 진짜? 나 이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안돼 펼쳐라. 엄지척. 생명은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와 잠깐만 여기 좀 봐요. 진짜 이쁘다. 와 대박 여기 들렸다 가자.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끝내준다. 와 이게 뭐야? 진짜 대박. 와 진짜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여태 뛰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다. 지오 마라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벽. 지칠 때쯤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응원을 보내는데요. 장시간을 달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적벽 같은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니까 정말 완주를 했을 때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 보통 하프 정도면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반환점 돌아서 똑같은 코스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계속 바뀌니까 지루하지 않게 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참가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해자되는. 큰 메리트. 코스를 따라 달리다 보니까 무등산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피니시 라인.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박수입니다. 와 이게 사실 마라톤 대회 정식 마라톤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오진 않고 쉬엄쉬엄 오기는 했으나 굉장히 아무튼가 쭉 달려왔어요. 소감이 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경치가 너무 좋아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럿이 뛰어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저는 리포터님께 달리는 즐거움을 알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달리실 거죠? 이 큰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지오 마라톤에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도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해요. 지오 마라톤 최고죠!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1회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 지오 마라톤은 함께 달리는 가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요. 10월 27일 함께 달리지요. 네, 이 대전에서도 지난 13일 제19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 대청 호반길을 쭉 둘러온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족산 이 황토길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 나오는 코스로 짜여졌었는데 참가자들의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7일에 열리는 제1회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 대회도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역사 유적이 많아서 참가자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 같은데요. 또 이번 기회에 세계 지질 공원도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함께하죠. 네, 맞습니다. 이 월요 초대석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세계과학문화포럼이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벤트 세계과학문화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명수 세계과학문화포럼 추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가을은 뭐 축제도 많고 네. 문화 행사도 많고 갈 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세계과학문화포럼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하는지 네. 예, 가슴에 좀 와닿게 답변부터 부탁드리죠. 이 과학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뭔가 좀 어렵고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예. 과학문화 포럼에서는 누구나 쉽게 과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강연, 공연, 그리고 오픈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거나 그런 재미없는 자리가 아니라 재미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학회나 세미나 같이 좀 딱딱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초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뭐 사전 등록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등록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장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분들 언제 어디서 열리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짚어주시죠. 예, 바로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대전 컨벤션 센터 3층 네.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오, 그렇군요. 이 세계과학문화포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 과학과 문화가 저는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음악, 미술, 뭐 예술 공연 또 우리가 쉽게 그리고 즐기는 무슨 변화를 주는 즐기는 이런 행사들인데 네. 과학이라고 하면은 좀 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일반인들이 과학을 더 감심을 갖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즐길 수 있고 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과학문화 포럼이 과학과 문화를 접목해서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강연이기 때문에 과학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강연이 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틀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글로벌 포럼이라고 해서 과학으로 여는 미래 사회 이런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하고요. 둘째 날에는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화에 녹아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틀간 두 가지 테마로 강연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날에는 글로벌 강연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글로벌 강연의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명사를 초대하는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로 연구소 부소장인 스펜서 쇼트 박사님을 모시고 인공지능과 100세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이어서 지역 명사를 초대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문길주 총장님이 교육이 혁신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고 이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양성광 이사장님께서 초연결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대덕특구가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은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과학계에 새로운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봄에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인류 사상 최초로 관측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예. 올해는 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학계의 빅 이슈에 맞춰서 그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신 천문연의 그 정태현 박사님이 직접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대덕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리 기술로 순수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누리호의 개발 경험 네. 이것도 또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올해가 또 그 원소 주기율표가 발표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 주기율표에 담긴 이 과학적 지식과 의미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진정일 교수님께서 현장감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과학과 문화 네. 어떻게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시가 됐는데 일단 강연을 들어보면 그 의문점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몰랐던 과학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요. 예, 예. 또 강연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또 재미있는 공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공연도 좀 과학과 접목된 공연이겠죠. 뭐 과학 강연하면 모두 이제 딱딱한 거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또 과학이 접목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 오늘 개회식에는 IT 국악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IT 기술을 탑재한 신개념의 악기와 디스플레이로서 소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네. 또 둘째 날에는 우리가 흔히 즐기는 뮤지컬, 갈라쇼 이런 것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갈라쇼에 담긴 갈라쇼의 그 가사에 담긴 과학적인 내용을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현직 과학교사들이 만든 밴드 더 닥터스라는 밴드의 흥겨운 락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토크쇼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네. 이번 행사에서 좀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에는 그 청중들하고 대화하는 오픈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인데 네. 이 크리에이터, 과학 크리에이터인 과학 쿠키와 미난이라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오픈 토크로 그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과학 퀴즈도 함께 풀어보는 등 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네. 종일 볼거리가 가득할 것 같은데 또 하루 종일 있으려면 좀 배가 좀 고플 것 같거든요. 고프죠. 혹시 예. 먹을거리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간단한 샌드위치도 참석자들에게는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아서 사전 등록자들에게만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뭐 여분이 있으면 현장 참석자들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이 세계 과학 문화 포럼 많이들 오십사 하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신다면 결코 후회 없는 선택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아침이 좋다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과학이 좋다 하는 말을 듣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과학이 좋다.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언제 어디서 열린다고요? 예, 오늘 아침 10시 반 과학문화의 도시 대전. 네, 대전. 대전 컨벤션 센터 3층 컨퍼런스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세계 과학문화 포럼 김명수 추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현재 세종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가 계속해 탁할 걸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1.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세종과 대전 23도, 공주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22도, 부여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1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공기가 탁한 날들이 많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을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산과 들, 도심에도 활짝 아름다운 가을꽃이었는데요.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925번님, 영평사 구절초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태몽으로 푼 꽃이라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꽃입니다. 네. 구절초 향기에 흠뻑 취한 하루였습니다. 와. 태몽으로 구절초를 네. 예, 따님이 참 예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구절초를 닮아서 예. 7094번님, 지난 주말 저녁 유림공원에 다녀왔어요. 매년 가는 국화축제이지만 올해는 더욱 멋지고 규모가 크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네. 저도 가봤는데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찾고 계십니다. 예. 5200번님, 집 근처에 나팔꽃과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자 나팔꽃도 활짝 피어나고 네. 탐스러운 은행도 많이 열렸습니다. 와. 나팔꽃, 본 지가 좀 됐거든요. 네. 나팔꽃 보고 싶네요. 3336번님, 아산 은행나무길 아래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가 즐거움을 주네요. 우리 집 텃밭에도 돼지감자꽃이 노랗게 피어나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가을의 추억을 쌓고 있어서 좋아요. 저게 돼지감자꽃이군요. 그러네요. 예. 제가 또 여기 아산 은행나무길 가봤는데 네. 정말 그 걷는 그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와. 예,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1160번님, 홍성의 삼국축제에 출동했습니다. 홍성군청 앞에 주차를 했는데 뜻밖의 만난 핑크뮬리밭, 또 수많은 국화들을 보면서 힐링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삼국축제에 다녀오셨군요. 예, 국수도 맛있게 드셨는지. 예. 네, 9928번님, 가을꽃의 주인공은 역시 국화겠죠. 제가 국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올가을 국화 향기에 푹 빠지러 다시 가보려고 해요. 놓치지 말고 보러 오세요. 유성 국화축제로. 네,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국화 향기에 푹 빠진 분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네요. 네. 예. 5646번님, 돌담을 따라 가을색으로 물들은 담쟁이 덩굴도 아름답지만 역시 가을하면 국화와 갈대가 최고죠. 네. 지난주 산에 다녀왔는데 가을꽃이 피어서 참 예뻤습니다. 아유, 그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 갈대 네. 볼 건 다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예. 5035번님, 가을꽃 하면 국화나 코스모스가 떠오르지만 저는 항상 해바라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핑크뮬리 뒤에 활짝 핀 노란 해바라기도 정말 예쁘죠? 네, 여기에도 해바라기가 두 송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저희 네. 자, 가족 여러분만 바라보는 네. 해바라기. 예, 이럴 때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요. 해바라기. 네. 자,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진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바이오톡톡 강연이 오늘 저녁 7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대전 방문의 해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가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9 대전 음식문화 한마당이 26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1회 충남학생 연극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24일까지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맘마미아가 26일부터 이틀간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예신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국화꽃 향기가 26일 오후 5시 예상문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로 막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내일은 대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농촌체험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수천하 마을인데요. 효와 전통문화, 농촌체험을 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는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쌀밥 대신 잡곡밥을 그리고 생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네. 직접 먹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또 비염 예방에도 좋고요. 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면 바깥과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 내외 그리고 실내 습도는 6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가족 여러분 모두 가을철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